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통일한국 오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세를 시작한 혁명적인 명제였습니다. 신 중심의 철학이 점차 인간 이성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중세에는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진리의 원천이 성서이고 종교이고 카톨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진리의 원천이 종교도 아니고 은총도 아니고 경험적 지식도 아니며 바로 나 자신, 내부에 있는 이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의 원천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성, 그것은 완전한 존재인 신이 준 것입니다. 중세에는 신이 내려준 그 이성을 신을 증명하고 신이 만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는 주체인 인간의 이성이 철학의 첫 번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는 신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피조물인 자연세계, 즉 대상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체인 인간이 대상인 자연을 지배한다는 생각도 근대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험론은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이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지식을 그려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은 없다는 것이죠. 현대는 산업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만 믿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러한 태도는 경험론에 치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학문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의 핵심은 형이상학인데 그 형이상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만학의 여왕이고 학문 중의 학문이었는데 서양 근세에 들어서 그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다고 보았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유럽 철학의 지형은 칸트가 보기에 형이상학의 전쟁터이며 싸움터였습니다. 칸트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같은 대륙의 합리론자들을 독단론자라고 불렀고, 영국의 섬나라를 중심으로 로크, 버클리, 흉 같은 경험론자들을 회의론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양쪽이 진영을 갖추어서 합리론과 경험론, 독단론과 회의론이 철학을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끊임없는 전쟁터에서 형이상학을 어떻게 안전한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신존재의 문제, 영혼 불멸의 문제, 자유의 증명의 문제, 세계의 통일성의 문제 등 형이상학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이 어떻게 보편성과 필연성과 객관성을 가지는 학문이 될 수 있는가는 칸트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칸트는 16세기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에게 주목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탐구 방식으로는 천체 운동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180도 바꿔서 천체의 별들이 관찰자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이런 가정을 버리고 정반대로 별들을 고정시키고 관찰자를 회전시키게 함으로써 당시 천문학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학문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별들의 운동이 아주 잘 설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대전환의 결과로 세계관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여 종래의 인식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사물 대상을 중심에 두고 객관적 인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인식의 객관성을 외부 대상이 아닌 나의 주관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대상과의 관계를 그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자 중심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인간의 인식체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이렇게 구성하는가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시간에 시작이 있을까요? 시작이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칸트는 세상을 물 자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로 두 개의 세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대상의 본래 모습과 그 대상의 겉모습인 현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의 세계, 즉 물 자체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세계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칸트가 쓴 방대한 양의 저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3대 비판서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신, 영혼, 세계 자체를 순수이성의 영역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과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신의 현존, 영혼의 불멸성 같은 요청들을 끄집어냄으로써 이성신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순수이성이 신을 증명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이성에서 인식할 수 없는 신 개념을 실천이성의 실천적 법칙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칸트도 플라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선의 이데아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